자, 다음 논단 갈게요. 이거 막 이렇게 뭉쳐져 갖고 자를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자, 잘라보려면 잘라봐. 지금 윤석열 자를 테면 잘라봐. 편집 감독 어디서 자를지 모르지만. 나도 이거 하면서 어떡해.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다 가져왔습니다. 일단. 자, 윤석열 정부 때 없앤 것 중에 하나가 국민청원 관련된 내용이죠. 네. 20만 명 이상이면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에 올린 거를 청와대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걸 제일 먼저 없앴죠. 이상한 걸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든다고 청와대에다 북을 걸었죠. 네. 뭐 어쩌다는 거야. 거기다가 북치고 거기다가 편지통 하나 놔두고 네,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런 청와대를 지금 이제 무슨 공원화를 해갖고 만든다고 합니다. 아예 복원을 못하게끔 만들라는 시도 같아요. 문화재청 그냥 원형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개보수를 해가지고 무슨 이 전시 관람 시설을 만든다고 해요. 이게 역사 속으로 청와대는 이제 사라지게 생겼는데, 자, 이런 식으로 국민 제안을 막았던 윤석열이 최근 들어,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니 어디까지 뭐 내용 뭐 하는 거예요? 기사를 몇 개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묶어서 해, 팩스로. 이거 뭐? 네. 그 10가지 그 국민 제안에 관련된 거를 뽑았잖아요. 네. 뽑아가지고 그걸 그 중에 3개를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한대. 네. 이게 지네들끼리 10가지 제안을 뽑아가지고 그 제안 안에서 정부가 실행해야 될 거 3개를 뽑는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나는 일단 탑10 목록이 뭔지부터 제일 궁금하거든요. 한번 관련된 기사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실이 오는 31일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10건의 국민제안을 대상으로 상위 3건을 뽑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후보에 오른 제안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데요. 제도에 대한 설명을 안 하는 거야? 뭔지 몰라요. 제목만 있고. 뭔 제도인지는 모르는데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뽑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투표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정말 국민들이 제안한 거 맞는지부터도 일단 의문이고 또 어떤 기준으로 10개를 뽑았는지도 공개하지 않아서 뭐 어떻게 투표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9,900원 K 교통 패스 도입 이게 끝이야. 그럼 9,900원이면 한 달을 탄다는 거야? 뭐 1년을 일주일을 탄다는 거야? 뭐야 도대체? 모릅니다. 모르고 뭐 이런 거 콘택트 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백내장 수술 보고 지급게임 표준화. 전세 계약 시 임대인 세금 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 나 그거를 했으면 좋겠네. 콘택트 렌즈나 안경, 도수 안경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그 안과 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안경원에서 사실은 안경 도수 맞춰서 하는 것도 사실 불법이에요. 걸게 되면. 하여튼 뭐 좋은 내용들은 많이 있기는 하네요. 아니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네. 뭐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이거는 소액은 얼마야? 그렇지. 그리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그러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뭔 할 건데? 얘기지? 어떻게 차등을 할 건데? 누구랑 누가 차등할 건데? 뭐 설명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이와 관련된 정보를 더 알고 싶어도 이 정보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 중에 3개를 국민보로 고르라는 겁니다. 투표하면 그거 정하겠대. 그거를 하겠대. 실천을 하겠대. 이게 뭐야?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와. 이게 실명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실명으로 갖고 내가 여기 투표했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아무나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로그인 안 해도 좋아요 네. 누를 수 있어서 외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건 거죠.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의견 내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다 참고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할 거야. 네, 이거죠. 굉장히 송 작가 TV스러운 정말 좋은 의사결정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네. 똑같네. 갈수록 비슷해지네. 거의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아유 아직 미완성이야. 근데 왜 하고 있어 투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대통령실에서 홈페이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믿어도 돼. 나 못 믿어. 대통령실 홈페이지인데. 니를 제일 못 믿겠어. 맞아. 내 말이 그 제일 못 말이야. 믿겠어. 그냥 일반 기관한테 맡겼다거나 네이버에다 한다고 치는 것보다 너를 더 못 믿겠어요. 세상에. 네. 정말 이러고 있다. 이게 무능한 게 IT도 무능해요. 네. 본인이 아니에요. 아, 고의야? 그럼요. 이것들이 이렇게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을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을 그냥 개돼지로 보는 거네요. 대놓고. 하루 이틀도 안 돼 왜 그래요? 예. 찍어주잖아. 아무렇게나 도 찍어주잖아. 입집들이 이집들은.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얘네들 입맛에 제일 맞을 만한 게 전에 얘기했던 마트 시간 그 의무 휴업 폐지. 그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형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제 사실상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이제 국민이 청원했다고 볼 수 없는 누가 봐도 기업들을 위한 청원 같은 거 3개가 뽑혀가지고 야 이거 국민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고 하면서 실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쪽에서 쓰는 단어와 우리가 쓰는 단어가 분명히 같은 단어인데 글자로는 같은 단어인데 굉장히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어버이, 엄마, 태극기, 애국 뭐 이런 것들, 예, 정의 그죠? 그런 정의 거. 이런 거, 자유 뭐 이런 너무 거 많네요.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안에 소속돼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이직도 아니었어. 소수의 종부세 좀 내고 최소한 뭐 집에 당장에 쓸 1억 아니에요. 정도는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명신이와 경에게 후원금 많이 낸 사람이 국민입니다. 아무튼 얘네들의 국민의 기준이 매우 편협하고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투명하죠. 그리고 분명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체 인구 5%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핀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부자 감세에 관한 얘기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특종은 아니네요. 한겨레 보도를 한번 볼까요? 왜 이런 건 단독이 아니지? 네, 추경호 발표했으니까요. 기재부 장관이 어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서민, 중산층의 세부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 13조 1천억 원 규모의 감세를 추진한다는데요. 그럼 과연 이 서민, 중산층의 세부 부담을 경감해 줄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해서 대기업 세금을 4조 1천억 원 깎아주고요. 또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부세를 1조 7천억 원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13조 중에 5조가 지금 여기서 이미 감세가 됐는데 그렇죠. 저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저는 국민 아닌가 봐요. 네.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민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연소득 7,600만 원 초과 고소득자는 1조 2천억 원 감세해주기로 자, 했습니다. 13조 중에 7조 원이 깎아지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소속이 안 돼 있으니 이해하네. 도대체 나 언제 포함되는지 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안 돼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지원 규모를 한번 보면 이 총 13조 1천억 원 중에서 1조 1,300억 원 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자들 12조 깎아주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까주는 거는 1조 1천억 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가 참. 이쪽에서 고생이다, 쓰는 고생. 단어 중에 또 다른 거 이렇게 글로벌, 세계적 아. 추세 이런 것들. 이들이 말하는 세계라는 건 우리가 아는 세계와 달라요. 경세상. 예, 경세상이죠. 답답합니다. 그런 가운데 대선 공약에도 없었던 중견기업인의 상속증여세 감면 방안 등을 추가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아유. 여기서 네. 말하는 중견기업인이란 유사장, 황사장 뭐 권사장 뭐 이런 사람들. 예. 네. 그런
애들, 우리가 그런 알고 애들. 있는 뭐 한 연간 매출 한 80억 이쪽 저쪽. 특히 저 강원도에 많다는. 관급공사 네. 이런 걸로 전부 다 그 슈킹 치는 이런 사람들의 그렇죠. 양도세, 증여세를 또 대폭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전에 문재인 정부한테는 뭐 곳간이 나라 곳간이 비네 마네 막 뭐 난리를 치더니 이거 다 깎아주면 어떻게 어디서 충당을 아니 해요? 올해 세수 무조건 손실일 거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1차로 추월 차선 그거 7만 원, 8만 원 삥 뜯을 건데. 그걸로 한 1조 땡기면 되는구나. 당연하지. 고속도로 이용자들한테 한 1조 땡겨가지고 또 당연하지. 충당하고. 이제 대목이 다가와요. 야, 추석 명절. 아후! 주세, 담배세, 특별소비세 또 그걸로 해갖고 눈탱이 한번 치고요. 당연하죠. 이제 대목이 확 몇 조 땡길 수 있습니다. 가스 전기도 고속도로에서만. 올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농수산물 거래에서 면세해주던 면세 혜택도 조만간 나는 없앨 걸로 봐지고요. 네, 이런저런 방식대로 소비자 물가에 연관되어 있는 세금들을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세수를 올리기에 적합하면서 침을 바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입니다. 나는 경정권 안에 네. 부가가치세가 15%로 오른다. 이야. 라는 쪽에 여러분과 10만 원 빵 내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15%. 게 예전에 그 소위 말해서 사치품에만 붙여가지고 사실 이렇게 그 우리 국민들이 좀 못 사던 시절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말로. 네. 이게 부가가치세가 저는 이게 진짜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눈탱이 때리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 이제 떡볶이 하나를 먹어도 예. 부가세를 15%나 내야 15%. 되고. 문제는 연봉이 1억인 사람이 15%를 내는 거하고 연봉이 1,000만 원인 사람이 15%를 부담하는 거는 엄청나거든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삼시세끼는 똑같이 먹어야 되는 건데 똑같이 내는 거예요. 우린 자동차를 못 타고 골프를 못 치지만 저들이나 우리나 먹는 비용에 들어가는 거 입는 비용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건데 그럼요. 그거를 슈킹을 쳐버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다 물가 압력으로 오게 되는 경우를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싫으면 레스토랑을 가지 말든지 스파게티 먹지 마. 이런 와중에 다주택자 세금 중과세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옛날엔 세 채 이상이면 무조건 중과세였거든. 응? 두 채도 뭐 시골에 있거나 이유가 연유가 없으면 중과세를 해줬는데 이제는 아무리 많은 주택을 가져도 중과세 범위가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집 가격에 맞춘 재산세만 내면 되는 과정으로 하는 거죠. 어머, 즉 나- 돈이 있는 애들은 집을 네 마음대로 사. 내 지인 중에 한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 그거 다주택자여가지고 급하게 집 팔았거든요. 괜히 팔았네. 조금 있으면 세금이 없어지는 거였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들고 있었으면 거지 되는 거였어. 못 팔아요 지금. 못 팔아 이제는. 지금 거래가 없어. 그 사람은 있는 집이었어. 거래가 없어 지금. 에이 그냥 팔지 말고 갖고 있지. 거지 되게. 반값 되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뭐냐면 결국 토건적이나 앞으로 있는 그 주택 건설 경기가 떨어질 거를 생각을 해갖고 그쪽에다가 먹지도 않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내용은 어제 오늘 새벽에 김정수 TV하고 콜라보를 했던 한국 경제 위기 그 배우에 대한 특별 방송 편집 중이니까 내일 오전에 나갈 겁니다. 거기 들어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유, 그거 우리 이외에도 세우가 이제 좀 일 좀 하네. 아유 여기저기 그냥 콜라보를 좀 많이 하라고. 응? 힘들어 죽겠어. 안 죽어. 괜찮아. 더 해도 돼. 자, 그 이외에도 이것도 이제 기업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이 상속 증여 부분에 대한 또 특례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이라고 하는데 한도가 500억 원. 500억 원. 네. 상속세 500억 원. 상속세 500억 원, 100억 원에서 쉽게 말하면 여기 이거에 관련된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례 대상을 매출 4천억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확대를 했다 그러는데 아니 신난다. 매출 1조를 하는 중견기업이 있습니까? 그게 중견이에요? 네. 아니, 언제부터 어딘가 우리나라가 있겠죠. 배포가 커졌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아니 연매출을 1조를 하면 사실상 지가 스스로 상장을 안 해서 대기업인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여한도 아까 말한 거는 최소 상속세 500원 그리고 증여세 100억 원이었는데 각각 100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 상속 증여를 훨씬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1,000억 원까지는 증여해도 괜찮아. 그렇지. 라고 허용을 진짜? 해준다는 거지. 알았어. 아유, 너 1,000억 원 줄 때 있었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가 아니,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신은 피상속인이 없잖아요. 혹시 어디 숨겨놓은 피상속인이 있어? 아니 내가 받을 수도 있잖아. 어디서 봤나요?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왜? 아니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예. 그래. 국제성 정세도 급박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고 치면 나 희정 누나를 바로 사랑할 수 있어. 바로 누나. 내가 바로 손절칠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겁나 친하게 지내야지. 난 바로 손절칠 거야. 연락 두절되고 송작가 TV 안 나올 거야.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대기업과 집부자 있는 사람들 세금을 훨씬 많이 깎아준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5년간 만약에 이 정부가 5년간 계속되면 60조 원 정도를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세수를 이왕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국가 예산 줄이고 뭐 해갖고 내가 알뜰하게 아껴가지고 제가 쓰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그만큼 대체할 수 있는 소득원을 찾아낸다는 명목으로 이제는 이제 부자 감세 먼저 해요. 그래 놓고 서민 증세에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돌입하겠죠. 이유는 뭐다? 불경기잖아. 고통 분담해야지. 그렇죠. 이게 다 나라 먹여 살리는 대기업조차고 하는 일인데. 대기업이 잘 살아야지. 그럼 낙수 효과 몰라? 낙수 효과? 한 번도 낙수를 맞아본 적이 없어 우리는. 예전에 낙수 효과 해가지고 그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컵을 이렇게 쫙 쌓아 놓잖아요. 그래서 낙수 효과라고 물을 쭉 부으면 제일 위에 컵에 물이 이렇게 딱 담기고 밑으로 물이 그렇지. 계속 샴페인잔 샴페인 탑 세워놓은 거 하거든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낙수 효과는 뭐냐면 위에 있는 샴페인을 쫙 부으면 그 컵이 계속 커져. 밑으로 절대 안 내려가. 아니 줘요. 내가 그 컵이 컵이 계속 컵이 커져. 이 팽창하는 컵이었구나. 계속 커져가지고 계속 그 술을 그 컵 혼자 다 먹고 있는 거야. 밑에 하나도 안 떨어져요. 그게 사실인 거지. 그게 맞는 거죠. 삼성을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면 삼성만 계속 크지. 거기서 물이 새갖고 밑으로 떨어지는 방울은 점점 더 떨어져요.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